안녕하세요. 서유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순 노무사입니다. 곧 있으면 21대 대선이잖아요. 네, 휴일이 하루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저는 벌써 4번째 대선을 맞이해서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나라의 현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면 각종 정책들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1대 대선의 주요 노동 정책과 공약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전 대선들에 비해 노동 분야 공약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후보별로 10대 주요 공약에 노동 관련 공약을 포함하는 게 추세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적어 보이기는 해요. 3명의 주요 후보 중에 노동 관련 공약을 포함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유일합니다. 지금 후보별로는 노동 관련해서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 4.5일제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면 확실히 여가 생활이나 가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긴 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하청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했을 때 노조나 노동자의 배상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노조법 제2조와 3조를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하청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모두 노동계에서 핫한 이슈인데요. 이 부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나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해요. 그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걸까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어서 아마도 법 개정보다는 행정 지침 등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또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대기업 신입공채 도입을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세금과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시하는 건데 이게 지자체별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최종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요. 주거비나 생활비 같은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에 이어서 지역에 따른 차등까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항상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공약이 이행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4.5일제가 도입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 쓰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장시간 근로 문화가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열띠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테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임금은 보전이 되어야 될 테니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임금 부분이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것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만큼 추가 수당을 받게 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 인건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대다수의 기업에서 월 급여에 고정 OT 수당을 포함한 형태로 임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고정 OT 수당을 포괄하는 형태까지 금지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최저임금의 지역적 차등을 두는 것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자칫 높은 임금을 주는 일부 지역에 인력이 몰린다거나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 52시간제가 임금과 더불어서 매번 대선 때마다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직까지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범위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탄력적 근무시간제처럼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존의 제도들이 이미 있는데 근로시간을 평균 내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할 건지 노사합의로 단위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방향으로든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기업에서는 반길 만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원청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교섭권을 보호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도 하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에 연가 파업 건수가 10%, 근로 손실 일수가 15% 증가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기도 해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면 빠르게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 원청이 하청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노동 공약이 예년에 비해 많지는 않더라도 모두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과 관련된 공약들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정책과 개정 법령과 함께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대선 공약 잘 확인하시고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